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준상이라고 합니다. 직함이 좀 길긴 한데 그냥 솔루션 아키텍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맨딕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 제조 현장에 어떻게 생성형 AI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거냐. 뭐 도입 비용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만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해보고 그 중에 유의미한 것들을 프로젝트로 넘기셔야 될 거잖아요. 그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생성형 AI 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데 AWS 맨딕스가 도움이 되실 거다. 요게 키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맨딕스를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AWS를 쓰시는 분들이 주로 인프라나 사스 쪽에 익숙하실 거라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 조금 드리고, 그러면 왜 맨딕스와 AWS가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같이 함께 하는지, 그리고 그것 기반으로 AI 증강 어플리케이션,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늘 부스들에 나와 있는 AI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맨딕스는 AI 증강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AI 증강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 건지, 그리고 해외 사례 하나와 저희 국내 파트너사가 실제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은 맨딕스라고 합니다. 영어를 조금 저와 같이 중학교 정도 수준으로 하면 맨드와 픽스를 합쳐서 맨딕스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 회사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내 조직 내의 자원, 요즘은 인프라를 핵심 자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기 앉아 계시는 사람,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가장 핵심 자원이죠. 이런 핵심 자원을 이용을 해서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는 보면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하던 작업들을 디지털화해서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미션으로 가지고 있다. 단순히 라이센스를 판다든지 하는 것을 끝이 아니라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함께하는 여정 동안 비즈니스 개선에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맨딕스를 소개를 드리면 맨딕스는 플랫폼입니다. 요 세 가지를 지원해주는 플랫폼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이다. 기존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특정 언어를 배웠어야 됩니다. 지금도 AI 쪽, ML 쪽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으로 직접 언어를 배우신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거잖아요. 저희 로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은 시각화된 형태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 모델, UI, UX를 모두 만드실 수 있게 지원해주는 개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에 관련된 플랫폼이다. 저희가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어플리케이션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들 쭉 있습니다. 개발 쪽에서는 백로그라고들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먼저 어플리케이션화하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는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더하기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서 실제 배포 운영되는 단계에 피드백을 받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실제 테스트 위에 현장에서 돌리다 보면 개발 환경에서 잘 돌아가다가 특정 라인, 특정 공장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로그나 에러 같은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피드백 모듈이라고 하는 걸 그냥 심어주기만 하면 개발 현장에서 에러가 나지 않다가 현장에서 발생한 에러들 바로 캡처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들도 가능하다. 그게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게 도움이 될지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플랫폼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다. 그래서 맨딕스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맨딕스를 가지고 어떤 걸 만들 수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AI를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또는 오늘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런 것들도 적용하실 수 있고요. 요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이런 혁신적인 업무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객 경험들, 뭐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것들로 하던 수작업화된 것들을 뭐 디지털화 한다든지, 뭐 아래쪽에 보시면 슬릭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뭐 요즘 뭐 부티나고 유려한 디자인들을 슬릭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신미성을 높이는데도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플랫폼을 적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운영 업무들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용하실 수도 있다. 또는 레거시 업무들, SAP를 뭐 BCC를 쓰다가 S4 하나로 간다든지, 우리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기존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변경을 할 거냐. 그럴 때 저희 맨딕스라고 하는 로코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맨딕스는 보시면 저희 본사는 희한하게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고요. 2005년부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아까 미션과 비슷하게 비즈니스와 IT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비즈 데브옵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업도 개발에 참여를 하고 현업의 요구사항이 개발자들에게 연결될 수 있게 플랫폼 안에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2017년부터 가트너가 선정하는 매직 쿼드런트에서 항상 리더로 선정되고 있고요. 저희 밖에 보시면 아마 맨딕스하고 지멘스 로고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18년에 글로벌하게 이제 지멘스의 인수와 합병이 됐고요. AWS와 함께한 건 2016년부터 맨딕스 1대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AWS 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하게는 다양한 SI들 그리고 국내의 다양한 SI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맨딕스 고객 사례는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조뿐만 아니라 공공, 물류, 금융 다양한 분야에 있고요. 특히 여기서 제조업 쪽을 보시면 웬만한 자동차 업체들 그리고 부품 공급 업체들 그리고 국내 업체들도 있고, 특히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삼성전자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ASML이라고 하는 고객사도 저희 맨딕스를 쓰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고객사와 ASML을 실제로 갔다 왔었는데, ASML 같은 경우에는 핵심 업무에도 적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14,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까지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다양한 제조 고객사들이 쓰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제조 고객사가 저희 맨딕스의 모회사인 지멘스도 맨딕스를 잘 쓰고 있는 고객입니다. 근데 지멘스는 맨딕스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AWS 위에서 쓰고 있다. 그걸 이제 2019년부터 온 AWS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 지멘스의 CIO가 했던 얘기 중에 핵심은 뭐냐면, 맨딕스라고 하는 노코드를 기반으로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었고, 여기에 AWS라고 하는 인프라를 사용을 해서 적혀 있는 것처럼 보안이나 확장성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보시면 단순히 제조 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 지멘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들을 AWS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내부 업무용인 SAP나 CRM 같은 것들을 연동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부서 단위 업무들, 간단한 대시보드나 보고용 어플리케이션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사용자뿐만 아니라 인증된 개발자 숫자, 그리고 COE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국내 기업들은 한 팀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10개 이상 팀들이 전사적으로 흩어져서 자생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럼 맨딕스와 AWS는 어떻게 잘 합이 맞는 것일까? 일단 글로벌하게 얼라이언스를 한 것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커넥터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립니다. 쉽게 생각하면 커넥터는 저희가 기존에 JDBC 드라이버나 ODBC 드라이버와 같이 그냥 연결해서 사용하면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쓸 수 있는, 코딩 없이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WS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배포 옵션 더하기 마켓플레이스에서 저희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 기반으로 다양한 AWS 서비스를 활용해서 AI 증강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손쉽고 빠르게 만드실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맨딕스는 AWS 위에 모든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딕스닷컴이라고 하는 서비스부터
혹시라도 맨딕스를 쓰시면 개발자 포탈 등등의 모든 서비스들이 AWS 위에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맨딕스 ID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설치하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AWS의 EC2에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 뒷단에 있는 다양한 맨딕스 커넥트 그리고 디벨로퍼 포탈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빌드 배포하는 기능 특히 저희 내장되어 있는 팀 서버라고 하는 깃 서버도 AWS 위로 올라가 있다. 특히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빌드하고 나서 실제 배포를 할 때 맨딕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딕스 위에 맨딕스가 AWS 위에 배포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작년 1월부터 AWS 서울 리전에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슈가 있어서 해외 클라우드를 사용 못하는 경우에도 저희 맨딕스 클라우드를 쓰실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쓰고 있는 AWS 위에 우리 계정 위에 프라이빗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우리가 SAP를 BTP 위에 쓰고 있다라고 할 때도 저희 맨딕스를 사용을 해서 배포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맨딕스는 AWS 위에 다양한 배포 옵션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온 AWS라는 맨딕스 클라우드. 맨딕스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면 AWS 서울 리전에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글로벌하게 16개 리전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스냅샷 백업들은 다른 리전으로 기본 제공되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인프라 위에 쓰고 싶다. 맨딕스 클라우드는 저희가 매니지해주는 사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딕스원 아마존 EKS는 우리가 쓰고 있는 EKS 위에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에 있는 여기 프라이빗 맨딕스 플랫폼은 뭐냐면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아키텍처를 우리는 규제 때문에 우리 인프라 안에 구축을 해야 된다. 데이터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프라이빗 맨딕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인프라 안에 구축해서 쓰실 수도 있다. 그리고 최하단에 있는 맨딕스 포 거버먼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아쉽게도 한국은 출시되지 않았고요. 해외에서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요 그림이 약간 제가 슬라이드 만드는 시점의 그림이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맨딕스가 출시할 때 클라우드 파운드리와 워낙 같이 하다 보니까 맨딕스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파운드리를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EKS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버전에서 클라우드 파운드리로 포함되어 있는 런타임 부분이 EKS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되면 런타임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 DB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배포가 된다. 이걸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인프라 위에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맨딕스 포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형태로 인프라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맨딕스 포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맨딕스 포탈이라고 하는 포탈을 쓰면서 우리의 VPC 상에 있는 EKS와 연계하는 이런 그림도 가능하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맨딕스 클라우드의 맨딕스 플랫폼 일부를 쓰면서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우린 정말 폐쇄적으로 AWS를 쓰지만 맨딕스 플랫폼을 쓸 수 없어 라고 하면 디스커넥티드라고 하는 모드로 여기 이쪽에 있는 VPC 상의 런타임만 구성하는 것들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면 다양한 배포 옵션 지원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AWS의 다양한 서비스는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오늘 주로 얘기를 드리는 베드락이나 세이지메이커, 레코그니션 등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들에 저희가 커넥터라고 하는 걸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AI 증강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증강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손쉽게 만드실 수 있는데 저희는 크게 이제 그 맨딕스에서는 AI를 두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통합 개발 환경 IDE 안에서 AI를 활용해서 빠른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AI AD라고 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보시면 죄송합니다. 마이야라고 통칭을 했고요.
스튜디오 프로라고 하는 저희 통합 개발 환경 안에 프롬프트 창이 있고 그 프롬프트 창에 질문을 하게 되면 저희 도큐멘트 사이트를 참조해서 각종 기술 정보를 확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 모델을 생성해 준다든지 아니면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기능들이 제공되는 게 AI 지원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AI 증강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다양한 LLM 모델들 또는 이미 나와 있는 AI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린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베드락 커넥터를 사용하시는 거 하나, 그다음에 세이지 메이커 커넥터를 사용하시는 부분, 그리고 기타 AWS 서비스를 쓰는 게 있는데 베드락을 쓰는 것도 저희 커넥터를 사용해서 다이렉트로 아마존 베드락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 맨딕스 클라우드 안에 GenAI 리소스 팩이라고 해서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하시기 어렵거나 RAG를 별도로 구축하시기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가 구축하시기 쉽게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는데 거기에 보시면 클라우드 맨딕스 클라우드 GenAI 리소스 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별도의 RAG 인프라나 이런 것들 없이도 쓰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챗GPT와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다 손쉽게 만들 수 있게 지원해드리고 있다. 또는 우리가 학습한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오닉스 포맷으로 전환을 하셔서 맨딕스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쓸 때 필요한 서비스들 또는 레코그니션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들이 가능하다 하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보시면 GenAI 쇼케이스 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를 도입하고자 할 때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는지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지 아이디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기능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GenAI 쇼케이스 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해 드린다. 그래서 날리지 베이스를 구성한다든지 에이전트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문서를 올려놓고 다른 일 문서 기반의 심플한 RAG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나아가서 여기 GenAI 맨딕스 툴킷이라고 하는 게 제공이 됩니다. 이걸 활용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LLM 모델과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챗GPT를 사용하면서 익숙한 대화형 UI를 만들기 위한 키트가 제공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제공이 되고요. 특히 토큰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저희가 요 GenAI for 맨딕스 툴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특히 컨텐츠에 대한 필터링도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GenAI for 맨딕스 툴킷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맨딕스를 쓰고 계시는 고객들 또는 신규로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저희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받아서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템플릿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쓰실 수 있는 아까 앞에 있었던 건 우리가 뭔가 만들 때 활용하는 거였다면 GenAI 스타터 앱이라고 하는 건 그냥 바로 디플로이하고 우리 환경에 맞게 컨피그레이션만 바꾸시면 바로 쓰실 수 있는 스타터 앱이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블랭크 GenAI 앱부터 두 번째에 있는 AI 봇 스타터 앱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챗GPT와 같은 UI를 제공해드리고 백엔드로 아마존의 베드락이나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연결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 샘플로 나와 있는 건 해외에서도 RFP 작성을 할 때 AI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생성형 AI를 연계해서 RFP들이 이제 질문들이 보통 공통적이고 최신 문서에서 답변들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활용하실 수 있다. 여기도 보면 마켓플레이스에서 바로 다운로드해서 쓰실 수 있다. 이 말인즉슨 맨딕스를 서브스크립션 하시고 나면 여기 리스트업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바로 받아서 적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업무에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조업에 그러면 맨딕스랑 생성형 AI를 적용해서 어떤 곳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엔지니어링부터 제조 그리고 타 부서와 협업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급망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진 찍고 나면 다음 저희 데모 조금 보여드릴게요. 찍으셨나요? 네. 그래서 고객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아무래도 저희가 해외 벤더다 보니까 글로벌 사례 먼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파드 은행에서는 요즘 얘기되는 아마존의 베드락 나지만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은행 쪽에 질문 들어올 때 퍼스트 라인으로 질문하는 거랑 상품 추천하는 걸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VDS라고 하는 업체는 아마존 레코그니션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을 하는 서비스를 구축을 했었고, 세 번째 이제 포스트 NL, 여기는 어디냐면 저희 맨딕스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의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최신점 같은 서비스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송 시간 예측을 언제 한 거냐면 코로나 때 저희 작은 화물들 많이 보냈잖아요. 택배 같은 것들. 그거의 배송 시간 예측을 내부에서 학습한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적용을 했다. 그때 보면 ML 키트라고 하는 저희 맨딕스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학습된 모델을 적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거고요. 몬디라고 하는 곳은 인하우스 모델을 활용해서 제품 표준화하는 쪽에 적용을 했고, 오늘 설명을 좀 많이 드릴 부분은 비빅스라고 아마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최대의 유리 제조업체입니다. 유리 제조업체인데 이 제조업체에서는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해서 버추얼 엔지니어, 가상 엔지니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 적용한 사례고요. 이 비빅스라고 하는 업체는 브라질 최대 유리 제조업체로서 보시면 전체 공정에 맨딕스라고 하는 로코드 개발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25개 이상의 맨딕스 앱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SAP 연계도 하셨고요. 근데 그 중에 이슈는 뭐냐면 여기 가운데 보시면 글래스 DNA라고 해서 제품 만들어질 때 공정 중에 이상이 있는 것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고객이 불만사항이 접수됐을 때 기존에 제조했던 히스토리를 확인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5일 이상 걸리고 제조 중에 이슈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데 4시간, 5시간 이 정도 걸리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추적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 베드락 기반으로 가상 엔지니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어떤 형태로 구성을 했냐면 기존의 결함 관련 데이터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것 더하기 과거 시계열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현재 있는 문서 정보, 저기에 글래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건 고객사 내부에 있는 KM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답변을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보시면 이게 버추얼 엔지니어라고 하는 실제 이제 고객사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걸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이후에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지금 제조 라인에서 돌아가고 있는 공정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 공정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것 중에 부적합한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것 기반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생산된 것들에 대한 것들 더하기 현재 제조되고 있는 것들의 이슈를 찾아서 문서 매뉴얼을 확인해서 제조 공정상의 이슈를 픽스해서 다시 현 시점부터 해당하는 문제를 픽스해서 돌리는 것들도 가능하게 했다. 원래 클리커가 아니고 이게 마우스로 하면 제가 당겨서 필요한 것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클리커라서 요건 잠깐 넘기도록 하고요. 그래서 고객사 같은 경우에 아까 5일 정도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이 고객사의 고객들의 불만을 해결하는데, 근데 그게 5일이 하루 정도로 줄었고요. 4-5시간 걸리던 품질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데 단 수분 이내 기존 데이터들, 과거 이력 데이터 가져야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한 가지 업무에만 적용하던 버추얼 엔지니어를 전체 업무에 적용해서 확산 적용하고 있다. 요건 이제 좀 먼 날의 얘기고요. 그래서 국내 저희 파트너사가 LLM을 적용해서 만든 어플리케이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SBT 글로벌이고요. 제품의 브랜드는 인포렉티브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SBT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SAP 원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밸류 드라이버 트리, VDT 관련 위젯을 맨딕스 기반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맨딕스를 단순히 도입해도 도움이 되지만 저희 SBT 글로벌과 같은 파트너사랑 도입하게 되면 이렇게 손쉽게 커스텀 위젯을 사용해서 VDT 같은 것들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를 실제 적용을 해서 뭐 이메일 검색을 하는 것들부터 해서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메일에 대한 요약 기능을 한번 보시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 보여드리는 건 LLM을 통해서 우리 업무에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샘플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저희 바깥쪽에 저희 맨딕스와 SBT 글로벌이 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부스에 방문해 주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까 이메일을 확인한다든지 긴급 이메일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채팅을 통해서 ETL 관련된 것들을 연결을 한다든지,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저희가 클릭을 한다든지 해야 됐던 것들을 자연어 기반 프롬프팅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 네, 방금은 S3에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들 화면이고요. 그래서 조회된 방금 업데이트했던 S3를 확인을 하고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SAP에서 추출한 데이터들을 업로드하게 되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도 저희가 익숙한 자연어 기반의 프롬프팅을 통해서 적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도 다양하게 바 차트나 도넛 그래프, 다음은 도넛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예상 판매 금액 같은 것들도 도넛 그래프로 생성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업무에 맞는 형태로 페이지 내비게이션이나 기능을 동작시키는 것들 또는 차트나 그래프를 그리는데도 손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맨딕스와 AWS 기반으로 AI 솔루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보다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생성형 AI를 적용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다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 조금 더 빠르게 적용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특히 AI를 도입했을 때 학습을 해야 된다든지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것들의 도입 장벽을 완화하면서도 서비스를 빠르게 구축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것의 목표는 제조업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오시면 저희 부스는 2번 트랙 앞쪽에 있습니다. 자세한 아까 보여드렸던 인포렉티브에 대한 데모와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보다 구체적인 것들은 바깥쪽 부스에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